네, 안녕하세요.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홍윤기입니다. 네, 총선 이후에 첫 시장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래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로 2,7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오전보다는 낙폭 많이 줄여내면서 약보합권 안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시장을 잘 대비하는 전략들 오늘도 함께 꼼꼼하게 짜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신뢰하시는 이분과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이제 이번 달 넘어야 할 산들은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시장이 좀 관건이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다행히 보합권 안에서 머물렀잖아요. 오늘 네.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에 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들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바로 내일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일 시장은 얼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시장 얼만큼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게 뭐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시장입니다. 뭐 지정학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좀 있었고, 뭐 리스크를 더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전에는 뭐 총선에 대한 변동성 우려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됐다는 관점도 있었고, 약간 지정학 리스크는 뭐 아직까지 뉴스가 좀 해소가 된 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점점 그래 좀 뭔가 이제 내성이 생기고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들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하기 전에 미증시의 흐름이라던가 글로벌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은 좀 오히려 이제 개장하기 전에는 우려감을 좀 많이 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좀 느낌이었는데 막상 또 개장을 하니까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좀 되돌려주고 위쪽으로 좀 당겨주고 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잘 버틴 그런 이제 좀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시장이 뭐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될까, 뭐 내일은 올라갈까 빠질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이제 증시의 배경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매매 투자자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어느 쪽으로 쏠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 개별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뭐 시장에 좀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좀 재료성 그다음에 이제 뭐 테마성이 좀 강한 그런 종목들이 잘 먹히는 그런 장세가 지금 당장은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장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시장 방향 안에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과 오히려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어려운 시기에 또 이제 좀 잘 적중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수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좀 다른 뉴스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CPI 충격이라는 뉴스 기사들이 좀 나왔죠. 요즘에 이제 6월 달이 다가올수록 금리 인하의 첫 단계가 첫 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대감들을 통해서 지수를 좀 당겨 올려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CPI 발표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 뭐 이렇게 물가가 조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은 나올 수 있고 계절적인 영향력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조용하게 넘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CPI 발표에서는 물론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가 좀 많이 상승해서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한 뭐 근원 CPI 발표에서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할 것 같아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보다 좀 매파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FOMC 이후는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다가 적어도 이번에는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잘하면은 올해 안에 한 번밖에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증시처럼 이렇게 좀 변동성이 세지 않고 원웨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좋은 시장을 좀 기대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한 생각들이 같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에서 가치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보는 종목들이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테마, 그 다음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옴으로써 뭔가 좀 모멘텀적으로, 재료적으로 이제 열광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거래량도 많이 좀 가져가고 급등과 그다음에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그런 추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눈으로 좀 확인을 했죠.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재료주가 팍 터지는 국면 안에서도 역시나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빛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3월달 그다음에 이제 4월달 들어서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주제를 바꾸고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제시를 드리는데 알려드리고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새로 더해지는 모멘텀들을 봤었을 때 이런 이제 좀 반도체 우위의 장세는 적어도 뭐 다음 주까지는 그 다음 주까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쪽에서도 그러니까 신모멘텀이라고 하죠. 새로운 재료로 새로운 키워드를 내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단기간 안에 또 빠르고 그 다음에 강력한 그런 수익들이 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또 같이 수익을 내신 분들께는 또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과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보들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와 그 다음에 종목들까지 한번 좀 눈여겨보셔서 요즘에 또 수익이 잘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좀 가져가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누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테마주 위주의 시장들. 오늘 좀 많이 부담스러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 위주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저희도 포트폴리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시간 가져와 볼게요. 전문가님, 자, 오늘 좀 또 복잡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네. 특징주는 또 어디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또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죠. KN솔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그 반도체 얘기를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그다음에 이제 지난 뭐 그 전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하나는 추가적으로 유리기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유리기판은 뭐 굉장히 좀 크게 적중을 좀 시켜드렸죠. 그리고 제가 KN솔이라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액침 냉각이라는 그런 기술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잘 터져주고 그 다음에 잘 반응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보이고 있는 이 차트는 코스닥의 일봉 차트예요. 코스닥의 일봉 차트가 4월 들어서 연속적인 급락을 계속해서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종목들이 이제 재료와 테마로서 이제 빛이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과 역행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좀 나와주죠. KN솔이 바닥을 치고 한 번, 두 번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는 시도들을 하다가 오늘은 장중에 한 14% 정도의 추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이제 더 높은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또 좋은 결과치를 내셔 이렇게 막 또 인증도 올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적증이 좀 잘 돼서 충분히 좀 기분이 좀 좋았던 날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KN솔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처음으로 제시드렸던 그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목표가가 아직 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에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종목이 이제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부각이 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쪽으로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죠. 매물대를 두고 한번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찌르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돌파 직전에는 두 번을 찌르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이 매물을 가지고 오려는 이런 시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는 급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라는 명분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해지고 융합이 돼서 오늘처럼 이런 급등이 충분히 좀 잘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지난 직전 고점도 뚫는 모습이 나왔고 요 매물들을 거래량을 많이 이제 넣어주면서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은 뭐 다시 눌린 구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의 방향은 여전히 상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AS를 진행을 할 때는 뭐 앞자리가 뭐 2에서 뭐 30%대, 40%대 이렇게 좀 바뀌어 있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좀 다시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지만 KN솔이 오늘 액침 냉각 이슈 외에 또 삼성전자의 이제 뭐 그 보조금 지원 관련한 새로운 또 키워드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을 잡아주었던 반도체 종목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6.1% 상승한 KN솔부터 짚어주셨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자, 엔비디아 액침 냉각 확대의 수위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삼성 이슈도 붙는데 이 부분은 또 수업 안에서 말씀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특징주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뽐낼 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AS를 해드릴 겸 이렇게 특징주로 좀 골라왔는데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유리 기판 쪽에서 제가 좀 같이 제시를 했었던 종목인데 방송 통해서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좀 먼저 갔어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골랐었던 기가비스는 오름세는 보이고 있으나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 좀 터진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뭐 2, 3거래일 안에 10% 정도 상승률을 보여준 거는 저는 뭐 충분히 뭐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워드들에 잘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역행하고 수익을 좀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나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특징주와 AS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뭐 음봉의 기회를 다시 준다라고 하면은 재차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를 같이 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보도록 할게요. 기가비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하니까 과열이 되지 않고 후발주자로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기가비스가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의 검사 장비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먼저 가 있는 종목들 못지않게 재료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위치에서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덕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덕을 갖다 붙이면서 여기 이제 매물들이 좀 쌓였고 요 매물들을 지금 다시금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이제 그 급등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매물대를 위쪽으로 넘어서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뭐 8만 원을 윗꼬리가 아니라 이제 몸통으로 잡아주고 넘겨주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승률이 좀 더 더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주봉상의 차트 안에서도 바닥에서 올려놓고 지금은 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던가 아니면 매물대 위쪽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기가비스는 가지고 있는 재료와 유리기판이라는 이제 미래 기술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지금은 최대 수익률이 한 10%, 11% 이 정도가 나왔지만 저는 20% 이상의 단기 급등이 목표고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을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른 유리기판 후속주 그중에서 제시해 주셨던 기가비스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도 2.75% 추가 상승하면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제시한 후에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20% 상승 목표 잡아보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바로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좋은 뉴스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장대응 가능하시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주 시간 기가비스까지 들어봤고요. 또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를 드리고 많이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약간 좀 애증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과거에 제시드렸던 로체 시스템즈가 지금 한 70% 이상의 상승률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음 후속주로 유니셈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4월 초 이때 이제 좀 제시를 드렸는데, 밀렸다가 다시 좀 올렸다가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은 약간 좀 클래식한 반도체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굉장히 좀 셌죠. 한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고, 뭐 테크잉이라는 종목, 가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다시 반도체 쪽에 좀 불이 빨간불로 좀 켜지는 그런 시기들이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HBM이라는 키워드를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수익을 좀 여러 개로 냈었죠. 뭐 그 다음에 제가 덜 올라간 종목은 HBM 쪽에서 IMT, 그 다음에 유니셈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MT는 이미 또 이제 또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터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HBM 쪽에서 안 올라간 종목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니셈은 뭐 이제 꼭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 당시에 이제 좀 듣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반응이 좀 덜하네요,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도 좋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과열되어 있는 위치에서 막 하락을 하고 추이를 아래쪽으로 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막 돌파가 된 상황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위아래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좀 가져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힘을 좀 모아가려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위치에서는 충분히 탄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료가 괜찮고 그 다음에 위치가 좋고 업황이 좋아서 충분히 부각이 좀 덜 된 종목들은 이런 위치에서 선취를 하고, 뭐 만약에 이제 횡보하는 시간 안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도 저는 충분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윗꼬리들이라던가 아니면 매물대를 계속 터치하는 모습들이 저는 돌파에 대한 의지가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니셈도 나중에 좀 수익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HBM 쪽에서 그러니까 좀 많은 리서치 안에서 유니셈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기업으로 좀 언급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터져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도 아직은 이제 횡보 구간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선취 후 부담 없는 횡보 구간에서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기다려봐도 좋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니셈 인텍플러스를 다음 후속 종목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하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 YC캠 그리고 IMT 그리고 그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로 유니셈 세 번째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5.02% 상승 마감을 했고요. HBM 종목 중에서 안 내려간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그 안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아직 담아보지 않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HBM 관련주로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AS를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방송부터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이 YC캠이 지금 190%나 수익률이 적중을 했습니다. 대단하신데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종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자랑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190%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바닥에서 제시를 드렸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라고 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매도 안 하고 그다음에 모든 수익률들 가져가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예 아니요의 그 대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좀 더 가져가고 조금 더 좀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좀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분할 매도가 당연히 진행은 되어 있어야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YC캠은 이제 뭐 우리 유리기판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 제가 이제 제시드린 다음에 많이 좀 올라갔죠. 유리기판이 그 후속 종목들도 나오고 막 상한가 종목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는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과 되돌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추이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테마로서 굉장히 등락률이 위아래로 좀 거칠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또 한 달 뒤 아니면 석 달 뒤, 6달 뒤, 그다음에 1년 뒤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뭐 장기 투자성으로도 좋은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C캠도 오늘은 뭐 이제 양봉으로 다시 좀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략 뭐 단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22,500원 혹은 뭐 이제 좀 더 넉넉하게 본다 하더라도 2만 원 선 뭐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좀 다시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YC캠을 다시 올라갈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좀 매수하고 그다음에 뭐 따라잡고 하실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YC캠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시장에서 뭐 HBM이라는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라던가 시장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새로 부각되는 이런 신테마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들이 잘 이어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과 지금 시장의 분위기들을 잘 파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YC캠을 지금 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음 후속주는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좀 강세가 그다음에 주도 업종이 되고 있고 오늘도 또 새로운 이슈들이 좀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유리 기판처럼 새롭게 터질 수 있을 만한 좀 새로운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는 지나간 종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제가 오늘 그거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후속주를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제 강의에 또 집중하셔서 따라오시고 제 종목들에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충분히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90% 수익률, 히든 종목 적중률이 대단하신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가 된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씀대로 이 YC캠 같은 흐름을 가진 다른 후속주들을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또 오늘 수업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무료 방송까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좀 피로도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런 와중에 또 제가 제시드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준비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잘 터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한가 스쿨이라는 방송이 저랑 좀 참 흐름이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좀 적중이 되고, 좀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뭐 계속해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또 공격적으로 또 투자도 하고 같이 또 수익도 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모든 100%의 승률이 나올 수는 없지만 실제로 모든 종목들과 모든 방송들을 통틀어 봤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좀 강하고 시원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많은 수익으로 같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혹시나 또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그다음에 그 중에서 부각이 된 몇몇 종목들이 아니면은 시장에서 요즘에 또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 도움을 통해서 최근에 또 좋은 수익들을 같이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물려있는 종목들도 일부 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또 현금 마련해서 또 새로운 종목들 투자하고, 이런 좀 현명한 전략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셔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강의를 진행할 내용도 반도체입니다. 지금 뭐 반도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굉장히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저도 저와 그 장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제 또 제가 리드를 해드리고 하는데, 뭐 포트 안에는 다방면에 이제 뭐 업종, 그다음에 종목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이게 열광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의 매도, 익절,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목을 반도체가 빠지면 저는 반도체를 집어넣고, 반도체가 빠지면 또 반도체를 집어넣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쪽에서의 적중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그러니까 좀 3파전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의, 반도체 업종의 우위가 좀 확실히 보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중간에 뭐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요즘에 상승 추이가 너무 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수급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되는가 하고 보니까 외국인 매수 물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월 19일 기준으로 현재 4월 11일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좋습니다. 비록 최근에 시장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밀리는 시장에서는 이제 요런 그 글들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요즘에 뭐 리서치 센터라던가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평가고 충분히 9만 전자를 뛰어넘어 10만 전자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삼성전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뭐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왜 시장에서 반도체를 주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오늘 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와 방향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더 시장을 끌어올렸고 어디가 많이 올라갔고 누구는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좀 덜 반응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색 그림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수를 끌고 올라가주는 코스닥 지수를 개파락에서 많이 좀 땡겨줄 수 있을 그런 이제 주요한 역할들을 했죠. 그 중에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뭐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수급들이 좀 많이 쏠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제시드렸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도 업종과 그 다음에 주인공이 반도체라는 것은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이 반도체에 대한 강의들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내용들 제가 4월 8일 날 뭐 여기에서 뭐 3월 달에는 HBM, 4월 달에는 뭐뭐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요 화면을 뭐 다시 그 다음 화면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딱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일단은 지금 HBM이라는 이 키워드는 계속해서 이제 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3월의 핵심 키워드가 또 HBM이었는데
저는 4월 달에도 아직은 미부각된 HBM 관련주는 후속 랠리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자주 좀 언급을 드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물론 100%의 그 성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제시드리고 그다음에 덜 올랐고 그다음에 더 갈 것 같은데 아직 반응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히든 종목 제시 이후에도 방송에 계속 가지고 오고 설명드리고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률이 보여줬고 제가 반도체 종목들에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승률이 100%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존재를 하고 한번 좀 관심 있게 진심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우리 3월부터 핵심 키워드로 적용이 됐었던 HBM 요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또 강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 그 다음에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은 계단식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돌리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을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차트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힘을 빼기보다는 지금 단순한 조정 이후에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는 이런 액션들이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도 보여지죠. 그리고 오늘은 마이크론이랑 손을 잡은 한미반도체, HBM의 순풍에 헐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HBM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단순 조정은 있었으나 다시 한번 돌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만약 이 언덕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HBM 쪽에서 아니면 반도체 시장 쪽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또 기대감으로 뒤바뀌는 그런 심리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바닥에서 지금 1000% 가고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한미반도체라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 안에 있는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심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감이 더 보이는지. 근데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다음 후속 종목들은 다음 그런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충분히 또 튀어 올라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오늘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림이고 전반적인 클래식한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 자, 그럼 다음 뉴스 기사를 볼게요. 제가 아까 제시를 드렸던 거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들을 이제 꼭 같이 보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 최근 나온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최우진 SK 하이닉스 부사장은 미국의 패키징 공장 그다음에 HBM 리더십에 기여를 하겠다. 그다음에 인디애나 생산기지 구축이 준비 중인데 지금 순항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 패키징 기술을 확보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HBM이라는 혹은 뭐 이제 반도체 키워드 안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치주보다는 테마적인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속성이 계속해서 나오려고 한다면은 재료가 너무 강해서 아직 덜 반영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재료들이 계속 더해져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가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HBM 쪽에서는 약간 후자 느낌의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툭툭툭툭 더해지고 기대감이 꺼질만 하면은 또 새로운 또 자극적인 뉴스가 또 더해지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지난 4분기 아니면 이번에 1분기가 오기 전에 우려가 됐었던 것들이 뭐냐면은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AI 열풍, 훈풍 다 좋아. 거기에 맞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2023년도에 반도체 종목들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막 적자 전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2024년도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오늘이 11일인가요? SK 하이닉스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아마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해줄 것인데 HBM의 훈풍을 타고 60조 클럽을 달성하냐 SK 하이닉스 기대감이 더 커졌다. 이번에 실적 기대감이 좀 다시 커지고 지난 1분기의 그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흑자로 다시 좀 땡겨주고 잡아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BM을 굉장히 좀 많이 팔았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또 독점을 하고 있는 거의 뭐 독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HBM이라는 게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D램 5개를 파는 것보다 HBM 하나를 파는 게 더 나아.
그만큼 이제 마진이 좋고 수익률이 좀 좋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이어져서 1분기 실적이 여기서 이제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그런 서프라이즈급으로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반도체 업황을 다시 한번 또 땡겨줄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요즘 HBM 시장 안에서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경쟁 구도가 굉장히 좀 치열하고 그다음에 서로 막 주고받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모멘텀들이 더 더해집니다. 보통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는 게 맞았는데 이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앞서가죠. 삼성전자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탈환 승부수, 사내 브레인 집결, 총력전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HBM 개발 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막 인력들을 이제 막 사내 브레인들을 집결을 시키고 외부 인재 영입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직무 전환 제도를 통해서 대규모 사내 우수 직원들을 확보를 한다. 왜?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뒤져 있는 HBM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따오고 싶으니까. 자존심을 또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계속해서 뉴스를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는 HBM 시장 안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겠어 이런 의지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AI 주식이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센터들도 있고 이런 이제 좀 글도 보이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좋은 자극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최근에 이제 HBM 쪽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뭐 2013년도부터 쭉 경쟁 현황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확대가 좀 될까요? 최근에 2023년도,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최근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5세대 HBM이죠. HBM 3, 2 이게 2024년도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양산을 할 목표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대에는 5세대에서 한 세대를 더 뛰어넘는 6세대 HBM이 나오고 그때 이제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이 기간 안에는 계속해서 또 발표가 나오겠죠. 뭐 샘플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6세대 HBM에 대한 뭐 기술 발표라던가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막 발표할 수 있을 만한 뭐 8단이니 아니면 뭐 12단이니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좀 던져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HBM 쪽은 과거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새로운 테마가 나와서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HBM이 반도체 안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덜 올라간 종목들은 충분히 후속적인 급등과 그다음에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셈이라는 종목은 뭐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죠. HBM 스크러버 장비는 유니셈, 수요는 이미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바닥 돌파 위치에서 가격의 메리트와 그다음에 저는 차트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덜 올라갔지만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좀 내용들과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공부들을 하면서 HBM 키워드는 여전히 살아있다. 만약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심리들은 더 강하게 올 것이고 HB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한테는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3월 달에는 HBM이 흥행을 했고 하지만 HBM은 계속해서 강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 4월의 핵심 키워드는 유리기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사실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급등을 하고 적중을 한 그런 테마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유리기판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강조를 해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ICD라는 종목은 제가 여기 관련 종목들 정리해 드리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쳐드렸죠. ICD 그다음에 아래 이제 JNTC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JNTC는 상한가를 갔잖아요. 우리 또 상한가 스쿨에 맞춰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다음날 좀 올라가더니 그 다음날은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ICD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유리기판 수혜 기대 종목 제시 아직은 바닥 종목입니다. 그리고 ICD가
알려드리고 이 거래일 안에 한 3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차트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 3거래일 전에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1거래일 전에는 조정 음봉이 조금 좀 깊게 나오고 오늘은 다시 위쪽으로 돌리면서 상승 양봉들이 좀 보여지고 그래서 좀 바닥 따지는 뭐 그런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리기판도 앞으로 뭐 계속해서 좀 4월 달에 키워드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바닥입니다. 다음 후속주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은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반도체 유리기판 SKC 샘플 테스트 통과 검사 솔루션 시장을 선점을 했다. 이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잘 만들고 잘 버티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텔이랑 차세대 유리기판 검사 장비 공동 연구 개발 소식은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안내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 아직은 반응이 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다시 복귀를 좀 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종목 중 안에서 제가 좀 뭐가 더 올라갔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쪽 안에서 HBM 반도체랑 유리기판 그다음에 그라인더 국산화 수혜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특징 이슈는 좀 나왔는데 바닥에서 이제 막 반응을 보였어요. 바닥에서 이제 막 반응을 보였고 오늘은 장중에 한번 첫 번째 급등을 보여주는 액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기존에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은 아닌데 오늘 좀 새로 부각이 돼서 이 정도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액션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제가 지난번부터 노란톡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 리스트 딱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에 뒤에다가 이 종목도 추가를 해서 얘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고 아직은 좀 덜 올라간 종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반도체 공부를 하는 게 좀 해야 될 게 참 많죠. 새로운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뭐 CXL이니 뭐니 그러다가 또 이제 HBM은 또 뭐고 3D 디램은 뭐고 공부를 또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그 이제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단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충분히 공부하는 만큼 거기에서 수익들이 즉각 막 이렇게 나와주니까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머리를 좀 써서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정도의 좀 노력은 충분히 단기간 안에 성과가 나오는 의미 있는 공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집중을 하시고 집중력을 다시 좀 끌어올리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BM 봤어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한번 볼까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또 많이 4월 달에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온도를 낮추는 액침 냉각이라는 키워드들만 보세요라고 종목도 이제 콕 집어 드렸었죠. KN솔이라는 종목을 아까 제가 AS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액침 냉각 대표 종목이라고 해서 KN솔 이 키워드를 잡아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이 화면을 4월 4일 날 화면을 좀 볼게요. 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 반도체 쪽인데 새로운 뉴스를 보고 새로운 키워드들을 보고 근데 그 종목의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야. 그럼 이 종목은 우리는 선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를 드렸던 KN솔이 뭐 운이 좋게도 아니면 뭐 기분 좋게 오늘 반응이 바로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오늘 급등이 좀 잘 나와줘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됐는데 KN솔도 제가 추천드리고 바닥에서 여기까지 대략 25%까지 최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이 키워드들이 먹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는데 새로운 뉴스에 맞는 종목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이제 막 준비를 하는 돌파 준비주라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이렇게 수익을 잘 갖다 준다라는 거. 요즘 시장에 수익을 내는 요런 그 흐름들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런 방식으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드리니까 3월 달부터 뭐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수익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급등 종목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BM 봤어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봤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이 여전히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더해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가장 그 브랜뉴라고 하죠. 신상 재료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 또 좋은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보조금 이슈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또 새로운 모멘텀들이 시장에 던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제가 미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발표 이슈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또 쳐놨는데 뉴스 기사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내주에 미국 반도체 보조금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를 받는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언론사에서 발표를 한 뉴스 기사예요. 그래서 하나로 약 이 60억에서 70억 달러라고 한다면은 8조 1,300억에서 9조 5천억 원 정도의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보조금 지원을 주는데 인텔은 일단은 자국 기업이니까 그리고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 1등 기업이죠. 거기에 의해서 거기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좋은 호재가 되겠죠. 보조금은 미국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서 테일러시에다가 공장을 지금 막 짓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조금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늘려서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더 준대, 돈을 더 준대.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발표를 할 것 같아.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기대감으로 확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 들어온 보조금은 미국 테일러시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연구개발센터라던가 패키징 등 4개 시설을 신설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삼성은 미국 내 투자 440억 달러 이상을 2배 넘게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릴 거래. 보조금도 늘려줬으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2배 이상을 늘린다. 뭐 이런 뉴스 기사예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반도체 탈중국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반도체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 막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지어주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멀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같이 좀 몸집을 키워가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자기의 이제 정책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장을 정책으로 이제 내걸었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방금 봐드렸던 그다음에 읽어드렸던 그런 뉴스 기사들이 힘을 좀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그다음에 실제 투자 금액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천문학적 보조금을 앞세워서 유치한 반도체 투자가 475조 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쪽에다가 이제 좀 줄타기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같이 반도체 시장의 공동 성장은 충분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트럼프도 반도체 쪽은 강력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자국주의가 조금 더 세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반도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슈이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화면이요. 삼성이 테일러시에 공장 투자를 좀 확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삼성이 여기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그럼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을 찾을 필요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관계를 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게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캐파를 늘리는 거는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가 되겠죠. 근데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를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연결고리를 짓고 원래 장비를 좀 넣거나 아니면 여기 공장에다가 생산 장비, 공정 장비들을 여기다 이제 원래 그 약속이 되어 있거나 기존에 요 공장을 설립하는데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관계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지원금이 세게 들어오고 공장의 확대 규모가 확 늘어나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로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새로운 모멘텀과 새로운 이슈 트렌드로 최근에 1거래일, 2거래일 동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금 확정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터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모멘텀이 충분히 되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JMB라는 종목이 최근에 바닥에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됐었던 바닥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장대 양봉을 딱딱딱 보여주더니 3일 만에 8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뭐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자, 특징주 JMB 삼성전자 70억 달러 보조금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 4나노 공정 대응 스태커 시스템 개발 부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테일러 공장을 투자를 확대를 하니까 거기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JMB라는 종목이 특징주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를 좀 받게 돼서 3거래일 안에 80%의 상승률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수익 낸 거 KN솔 오늘 수익을 같이 낸 KN솔이라는 종목 있죠. KN솔도 사실 액침 냉각의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모멘텀이 같이 좀 더해진 게 뭐냐면은 아래 볼까요? 삼성전자, 평택, 테일러식 공장 발주 착수.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이슈와 이 내용이 오늘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뭐 10몇 프로짜리 양봉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왔죠. KN솔은 삼성전자랑 클린룸 그다음에 드라이룸 그 관계사로 밀접한 좀 관계를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평택 공장이라던가 요런 그 삼성전자가 공장을 좀 짓는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납품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라서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우리는 바닥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좋은 수익과 앞으로 더 커질 수익들을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제가 오늘 새로운 키워드를 더해서 히든 종목을 잘 골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고 강조드렸었던 HBM이라던가 테일러시에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잘 추려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잠시 후 8시에 진행을 하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또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쪽에 그 QR 코드가 있죠. 요거를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 노란톡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시황 정리라던가 제가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이 반응이 나왔었을 때 그 리딩에 대한 브리핑이라던가 그다음에 잠시 후 진행을 하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 링크들을 이제 같이 제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카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저의 필살 원픽 1번 종목, 히든 종목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테일러시 공장 확충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테일러의 장비 납품 예정이 부각이 됐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횡보를 하고 있죠. 제가 항상 급등 종목을 잡기 전에 바닥에서 돌파 나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윗꼬리 패턴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는 올라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터질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다음 화면이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납품 수에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HBM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HBM 관련된 종목으로도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BM 공정에 필요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원래는 알짜배기 기업이었는데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우리 같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죠. 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좋은 재료들이 아직은 좀 덜 받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몰랐던 종목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폭발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면 IMT 같은 경우도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좋은 기술력입니다. 제시를 드렸고 이 종목이 급등을 해서 제 최초 추천 시기에 대비해서 단기간 안에 5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YC캠 같은 경우도 제가 무료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 골랐던 종목인데 뭐 올해 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가 깊은 기업은 아니죠. 시장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종목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리뷰해드리고
그다음에 AS 해드리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 종목은 19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저의 레전드 종목이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신규 상장 그다음에 노출이 덜 된 종목의 매력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료는 확실하게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조만간 여기만 소화를 해주면은 제가 제시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기존의 급등 종목처럼 충분히 좋은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을 같이 매매하고 실제 수익으로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열심히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8시에 다시 뵙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